이쪽에 떠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런 화면이 하나 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뭐 메뉴들이 쭉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설치하면 얘는 기존에 자박했던 파일들 이름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메뉴를 사용을 할 건지 선택하는 건데 처음 화면에서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요 떠 있는 창 바깥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쟤는 사라져요. 쟤는 사라지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블렌더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가 있고, 자, 물체가 하나 있고, 자, 요걸 카메라라고 그러고, 요걸 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세 개가 딱 떠 있어요. 근데 뭐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게 한데 내가 필요하면은 요걸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그냥 이거 지우시면 돼요. 선택해서. 자, 마우스로 얘를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이 되고요. 자, 하나 선택한 다음에 다른 걸 선택하면 선택이 취소돼요. 그리고 자, 얘가 선택이 되고 또 얘를 선택하면 얘가 선택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경우에는 하나씩만 선택이 돼요. 자, 근데 선택을 하는데 내가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자, 요거를 추가로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자,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한 거 추가적으로 그 다음 게 선택이 돼요. 또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얘도 추가적으로 선택이 되고, 그래서 자, 선택을 하는데 한 개씩 선택할 때 추가적으로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게 아니고 그냥 자, 요 상태에서 화면에 있는 것 전체를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자, 포토샵처럼 마우스를 임의의 한 곳에 놓고 자,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선택한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 물체를 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 화면 요 밖에 자, 화면에서 보이는 밖에 저쪽 멀리에도 물체가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걔를 다 보이게 화면 조정을 해주고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전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자, 키보드에서 그냥 키보드에서 A자 키를 갖다가 눌러주시면 화면 전체에 있는 거, 숨어있는 물체도 다 선택이 돼요. 근데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물체, 하이드 되어 있는 숨겨진 물체는 선택이 안 되고 화면상에 나와 있는 물체는 전부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자, 요 선택한 거를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로 자,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A자 누르면 A를 누르면 선택이 되고 A를 빠르게 더블 클릭 AA 두 번을 누르면 취소가 돼요. 이렇게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방법은 그러니까 명령어를 쓰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쓰기 편한, 내가 쓰기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가 아니라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이 방법이 편하다, 이 방법이 편하다, 자기가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택한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 요 녹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자, 일단은 녹색 선과 빨간색 선의 의미를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은 X방향을 나타내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가로로 선을 그리고 세로로 선을 그려서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가운데 만나는 교차점을 원점이라고 그러고 보통 수직선이라고 해서 그래프 그릴 때 많이 그렸었죠. 학교 다닐 때.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빨간색 선은 X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X축, 그 다음에 이 녹색 선, 요거는 Y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얘가 Y축이에요. 그리고 자, 요거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나오거든요. 걔가 Z축이에요. 그래서 자, 블렌드에서는 X와 Y와 Z 방향을 표현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입체 모양을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체를 그릴 때 자, X, Y, Z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죠. 자,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마우스를 이 화면에서 자, 임의의 한 곳에 마우스를 고정시키고, 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이 상태에서 자, 스크롤 가운데 마우스 스크롤 있죠? 스크롤을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움직이시면 자, 화면을 이리저리 둘러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볼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지금 쟤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자,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는 거거든요. 근데 물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체의 위치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는 명령어는 오비트라는 명령어인데, 쟤는 뭐냐면 내가 쳐다보는 방향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거나 이쪽에서 보거나 그런 거, 내 쳐다보는 눈의 방향을 위치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체가 회전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요거를 물체가 회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체가 회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쳐다보는 방향, 내 눈의 시점을 갖다가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자, 그냥 살살 돌리시면 확대 축소가 돼요. 화면이 확대 축소. 스크롤을 돌리시면 확대하고 축소하고 저렇게 확대 축소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 가운데 있거든요. 자, 얘가 하나 가운데 있어요. 얘는 X와 Y가 만나는 교차되는 부분에 디폴트는 거기에 위치를 해요. 근데 제 위치를 내가 바꿀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기 위치해요. 자, 근데 블렌더에서는 얘가 상당히 중요해요. 얘가. 자, 요거의 이름을 3D 커서라고 그러거든요. 자, 3D 커서라고 그러는데, 요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물체를 만들 때 물체가 처음에 생성되는 위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면 다 여기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자, 근데 내가 여기 만들어지면 이 처음에 있는 물체하고 겹쳐져요. 겹쳐지면 뭔가 내가 작업을 할 때 이제 많이 불편하겠죠. 계속 물체가 겹쳐지니까. 그래서 자, 요거의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자, 마우스를 자, 임의의 위치에 놓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요 3D 커서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 요 3D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면 내가 물체를 만들 때 여기에 만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조금 이따 이제 물체 만들 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근데 얘를 위치를 바꿨는데 다시 원래 위치에 놓고 싶어. X하고 Y하고 만나는 교차점에다. 자, 이거를 손으로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못 맞춰요.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맞추려면 힘들어요. 못 맞춰요. 그래서 자, 얘를 그 다음에 자, 얘를 다시 원래 위치에 놓고 싶으면 자,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S 키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팝업 메뉴가 떠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여기서 커서 to 월드 오리진이라는 요 메뉴가 있거든요. 자, 얘를 선택해 주시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 3D 커서란 놈을 원래 위치로 표현할 때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스크롤을 누르고 움직이면 자, 보는 방향을 돌려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 Shift 키를 누르고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자, 펜의 기능이 돼요. 펜.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밀어놓고 여기다 또 만들고 옆으로 밀어놓고 또 만들고 뭐 이렇게 돌려서도 또 만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위치를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스크롤 가운데 버튼 누르거나 Shift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세 가지 그리고 요거 자, 요거는 기본 명령어예요. 셀렉트 명령어, 셀렉트. 물체 선택할 때는 요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선택해 놓고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 세 가지는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편집 명령어. 자, move, 이동, rotate, 회전, scale, 크기 변화예요.
그래서 자, move 이동하겠다. 자,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 물체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자, 녹색은 Y, 빨간색은 X, 자, 파란색은 Z. 자, 그래서 자,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하고 움직이시면 자, X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자, 녹색 화살표를 선택하고 움직이시면 Y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자, 다른 방향으로 절대 안 움직여요. 자, 파란색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시면 Z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 사각형이 하나씩 있죠.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자, 요 네모 사각형, 자, X 방향이나 Y 방향이 아니라 네모 사각형을 선택하고, 자, 여기를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X, Y 방향으로 다 움직여요. X 방향도 Y 방향도. 자, 그 다음에 자, 요 빨간색 부분을 자꾸 움직이면 Z와 Y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자, 이렇게 X 방향으로는 안 움직여요. Z, Y 방향으로만. 그리고 자, 요 녹색 사각형을 움직이면 Y, X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Y, X 평면에서만.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요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자, 조금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파란색을 선택해서 Y, X, Y에서 움직인다. 자, 이렇게 움직였으면 Z로는 지금 안 움직인 거거든요. 높이 값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였지. 그럼 얘가 높이 값으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보려면 자,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똑같아요. 빨간 거 X, 녹색 Y, 파란색 Z. 자, 여기서 자, 요 X,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여기서 쳐다보는 형태로 뷰가 바뀌어요. 자, Y 방향으로 안 움직였죠. Z 방향으로. 자, 이 상태에서 Z하고 Y, 자,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자, X 방향으로는 안 움직였거든요, 지금. 얘를 위에서 보면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X 방향으로는 안 움직인 그대로 위치가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자, 다시 원래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자, Z하고 X,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Y 방향으로는 안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얘를 Y에서 쳐다보면은, 자, X에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여기 와서 위치가 존재하죠. 자, 위에서 봤을 때도 자, Y는 그대로
자, 요 원점을 여기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안 움직였어요. Y방향으로. 그대로 위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차근차근히 한 번씩들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는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그래서 자, 요거 X. 자, 요거 Y. 자, 요거 Z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자, 이거를 돌리면 X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로테이트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X 요걸로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X축이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이. 그러니까 X축으로 돌린다는 건 결국 X가 회전축이 된다는 거예요. X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Y를 기준으로 돈다는 건 Y가 회전축이 된다는 거, Z가 회전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Y로 돌면 이렇게 도는 거고. 그래서 Y방향으로, X방향으로, Z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테이트는. 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스케일. 자, 스케일도 무브하고 비슷한데 끝에가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Y방향으로 늘어나고 X방향으로 늘어나고 자, Z방향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뭐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인 편집 명령어 세 가지 move, rotate, scale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요 세 가지 사용하는 거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화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move, rotate, scale 사용하는 거 뭐 해서 자, 한 번씩들 해보시면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세요. 그리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얘를 따라서 피사체를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카메라가 이렇게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보는 방향이 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냥 내가 서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에서 도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냥 이 피사체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옆으로 옆으로 말고 이걸 하고 나서 가운데 커서보다 이렇게 돌리니까 그냥 내가 들어가요. 피사체를 중점을 주고 두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다가 이제 요거 누르니까 그때서야 다시 그래서 그런 거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몰라요. 저도 지금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거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둘러보는 그죠.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나만 보고 내가 시선을 이렇게 보고 이게 아니라 시프트 그만 방금 전에 그렇게 이렇게 돼서 돌리면은 그냥 내가 딴 데를 쳐다보는 네, 형태가 완전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맞아? 왜 그렇게 되는지 아, 앨범이 지금 완전 귀여운 거 좋아하네. 혹시라도 근데 막 보여드려요. 가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리고 이게 그 피사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지면에서 뜨잖아요. 오는 거야? 저는 왠지 안 지면 보는 것 같아. 처음에 생성될 때 들고 다니기엔 좀 지면에 안 붙어 있으면 상관.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스타일을 수평을 내 맞추는 오는 거예요. 거. 내 아무 내 혼자 여기서 로테이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로테이트가 돌아가 있어요. 네. 정신 나서. 여기서 로테이트 값을 로테이트 값을 맞춰야 되는데 게임은 별로 블렌드 안 쓰지. 서울엔 존나 많이 쓰지. 진짜. 아, 내가 쓰던 거. 내 모델 친구 영원히 그 프릴 하시는 분? 프릴 만드시는 분? 아니, 다시 회사 들어. 아, 진짜? 아, 그, 사이트 나가시는 분? 여기서 이 위치를 내가 입력을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임의로 돌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여기서 놔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회전 각도를 맞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좌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체 창에서 이걸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도 설명드릴게요. 창 열어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 로테이트 값이 여기서는 배경 그 천장 정도만 만들면 그렇게 했다. 에셋 가지고 해야 크기 되니까 값도 이렇게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위에서 보시죠. 같은 걸로 만들 그쵸, 이건 위에서 보면 Z를 이거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잡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난 뭔가 움직일 때 정확한 수치를 얼마만큼 이렇게 딱 지금 맞추는 X 마이너스 5 근데 내가 너무 네, 지금 이걸 여기 이걸로 하면 되지 않아? 수치로 하면은 Z 값이 지금 나와요. 이거 여기 네모가 있어? 근데 여기 뭐 물건 하나 넣어서 이걸 정확히 얘도 한 이거 중심이 네, 맞추는 왜냐면 거야. 중심이 위에 와서 맞춰서 그려지는 근데 완전 답답해서 모르겠어. 이게 네모면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렇게 뒤에 반이 선에서 맞춰야 되고 이거 너무 고든 그건데. 이제 그런 것도 정확히 보면 수치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만들려고 수치 값을 정확히 대입해서 만들면 좋은데 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든 모델링 방법이에요. 얘는 수치 값을 일일이 정확히 맞춰서 모델링 하는데 이건 얘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냥 임의로 작업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모델링 정확한 간격을 맞추는 되게 어려운 거 같아. 얘는 정확히 해서 하는 근데 이거 약간 원해는 그거 약간 얘 이렇게 정렬하는 게 약간 그것도 작업자가 근데 이거 옛날에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겠어? 그냥 임의성을 좀 많이 가요. 처음에 개발적으로 크기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모양을 가고 임의성이 많이 가야죠. 수치까지.
모델링 방식. 맞아요. 약간 비슷해요. 자, 내일 안 하지. 제가 네, 그 상담할 때 이게 네. 어느 과정 어디까지 배우는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네. 저희 과정에서 어디까지 다루는지 자, 일단은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기본적인 메뉴하고 간단한 모델링 할 거고 재질 입히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리깅이라는 거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움직이는 거. 해서 어디까지 하는 애니메이션까지 다 해요. 하는데 깊이 못 들어가요. 깊이 못 들어가서 그래요. 애니메이션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 못하고 간단한 그냥 애니메이션의 개념하고 이렇게 사람이나 캐릭터 움직이는 거 정도. 관절 움직이는 네, 관절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요. 근데 그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요. 선생님 조명 설정하는 거 다 해요. 라이트, 카메라, 렌더링 다 해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기본 개념밖에 못 해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조명을 제가 왜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 메뉴는 다 할 거예요. 조명만 렌더링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8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조명 넣는 거 해주시는 거. 프레이딩 이쁘게 붙이고 못하려고 이런 거예요. 노트 아. 써봤어요? 조금 이거 뭐지? 합심 버전 하부 그리는 거 왔었어. 장비 연결해가지고 하부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가는데 블렌더 캐릭터 만드는 거. 캐릭터랑 가구, 메타버스 가구랑 그런 거 해서 지금 네. 장비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깊이 배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장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완전 저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업체 맡겨서 3D 그 광고 만드는 수준까지 가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해봤다고요? 조금요. 네, 거기까지는 비싸서 만드는 물병을 진짜 가져와야지. 먼저 어? 저분 이름이 뭐야? 뭔지도 안 물어봤네. 그 정도로 하면 안 하는 거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갈수 별로 없지. 고급다? 나는 나도 그냥 아까 그거 기억해놔요. 다 들어오셨나요? 얼굴 익힐 점 이름 한 번만 부를게요. 강상호 씨. 강지희 씨. 고성은 씨. 권윤정 씨. 금세진 씨. 김시은 씨. 김채지 씨. 박준서 씨. 송영서 씨. 이현주 씨. 이윤진 씨.
조장호 씨, 최수인 씨, 최재혁 씨, 네. 최지선 씨, 홍시영 씨,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볼게요. 2차로. 자, 선택해서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자, 내가 무언가를, 자, 블렌더는 모델링 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목업 작업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의 모양을 놓고 깎고 자르고 해서 모양을 다듬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있죠. 찰흙을 갖고서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나무 형태를 잘라서도 만들 수, 이렇게 조각하듯이 만들 수도 있고 하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기본적인 모양을 하나 만들어요. 그 모양이 3차원 도형체예요. 육면체가 될 수도 있고, 원기둥이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 블렌더는 모델링을 할 때 내가 처음에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그냥 대략적으로 얘는 원기둥과 비슷하다, 육면체하고 비슷하다, 뭐 아니면 구하고 비슷하다, 그걸 자기가 판단해서 시작을 뭘로 할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꼭 구로 시작해서 만들어야 된다, 원기둥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단지 그냥 최대한 비슷한 모양을 갖고 만드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더는 3차원 도형체를 하나 놓고 거기서 기준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원 도형체를 만드는 명령이 있는데, 자, 그 명령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add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 여기 add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add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메뉴가 이렇게 떠요. 자, 거기서 메쉬라는 부분에 보면 뭐 플랜, 큐브, 서클, UV 스피어, 아이코스피어, 실린더, 콘, 토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기본 도형체예요. 자, 큐브 선택하면 육면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3D 커서 있는데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add, 자, 실린더, 그러면 여기 또 만들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3D 커서가 있는 위치에 기본 형태가. 자, 여기서 뭐 구, 스피어, 그럼 또 여기 만들어져요. 계속 여기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3D 커서의 위치를 내가 바꿔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들 때, 자, 예를 들어서 육면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도형체를 만들고 나면, 자, 요 밑에 이렇게 메뉴가 하나 생겨요. 화면 밑쪽에. 자, add cube라고 해서 지금 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자, 요 상태에서 요 화살표를 펼치면, 자, 요거에 대한 기본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 2m, 2m, 2m짜리 육면체예요. 근데 나는 얘를 5m짜리로 만들고 싶다. 자, 하면 5m짜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위치도. 자, 지금 위치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 3D 커서라는 거하고 물체의 중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요 지금 여기 노란 점이 있죠? 노란 점이 있는데 쟤는 내가 물체를 어떤 물체를 만들면 그 물체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물체의 중심이 설정이 되는 건데 이 중심하고 3D 커서하고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얘가 물체의 중심인데 이 물체의 중심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체 밖에. 내가 물체를 만들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물체의 중심이 물체 밖에 있느냐.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근데 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돌아가요. 물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고 중심을 기준으로 크기 변화가 되고 중심을 기준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물체의 중심이 왜 밖에 나와 있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정할 때, 물체를 수정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때가 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물체를 만들고 물체 가운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얘를 보면은 자,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5m면 자, 반 잘라서 2.5m, 2.5m 가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케이션 자, 지금 0이죠. 0, 0, 0이에요. 자, 요 0, 0, 0은 요거의 위치예요. 중심의 위치. 자, 내가 얘를 요 Y축 평면 위치에 갖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 Z를 얼마? 2.5 올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맞거든요. 여기에 정확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CAD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되게 편할 거예요. 수치값을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수치를 넣어서 정확한 위치를 맞추고 정확한 크기를 맞추고 그러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자, 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이 명확한 수치값을 넣어서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작업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출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약간의 임의성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 설정하는 것 정도까지는 수치값을 쓰고 나머지 위치나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 임의성을 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치 조절을 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심은 여기가 있고 3D 커서는 여기가 있으니까 위치는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add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요 명령어를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고 A 키를 누르면 자, 여기에 있는 add 명령어가 자, 마우스 포인트 위치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add에 있던 명령어가 일로 따라오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 있는 위치로. 자, 똑같은 명령어니까 Shift A가 기억 안 나면 그냥 add에서 찾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 명령어나 자,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컷. 자, 이렇게 자, 무브. 자, 빼놓으면 되죠. 이렇게 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 스피어를 만들면 여기에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봐야죠. 자, 여기서 스피어 하면 자, 세그먼트가 있고 링이 있고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뭘 나타내냐면 자, 여기 보면 가로 방향으로 선이 생겨 있고 세로 방향으로 선이 생겨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자, 레디우스는 요거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고, 자, 요 32개는 요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거라서 자, 요 선들 그래서 자, 얘가 커지면 32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러면 더 많아지죠. 자, 얘가 20개다 그러면 더 줄어들고 각진 형태로. 그래서 자, 9를 구성하는 일종의 마디 형태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세그먼트는 세로, 링은 가로예요. 가로값, 세로값이에요. 그래서 요거 32개, 요거 1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32개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 모델링 할 때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요 값은, 요거 수정하는 값은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물체를 만들었을 땐 나와요. 근데 만들었을 땐 나오는데 자, 요 물체를 선택되어 있는 거를 자, 한번 다른 명령어를 쓰거나 또는 요 선택을 풀어버리면 그 다음에 사라져요. 그리고 선택하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자, 요 명령어는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에만 나와요. 자, 근데 깜빡하고 내가 뭔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자, 요걸 만들고 아직까지 다른 명령어를 안 썼어요. 자, 요랬을 경우, 다른 명령어를 안 썼을 경우에는 자, 키보드에서 F9번을 눌러주면 다시 창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명령어를 쓰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못 봐요. 다른 명령어를 안 썼을 경우에는 자, 다시 창을 띄워서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명령어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창은 이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창은 안 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뭐 또 다른 거 실린더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면 자, 버텍스 32개, 레디우스 1, 딥 2. 자, 이 딥 값은 요 높이 값이에요. 자, 이걸 조절하면 높이가 조절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스케일러, 자, Y 방향으로 자, 늘려놓고 자,
X방향으로 늘려놓고, 자, 로테이트. 자, 회전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자,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양이나 위치가 안 맞았어. 자, 얘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하시면 되기는 해요. 자,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이거를 작업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작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 얘를 되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를 하면 다른 거 작업한 것도 다시 다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얘만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 Z로. 자, 그래서 뭘 같이 봐야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있어서 잘 봐야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자, 사이드바 메뉴라고 해서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 이 선택한 물체의 현재의 로케이션 값, 로테이션 값, 스케일 값이에요. 현재 상태. 내가 설정한 현재 상태. 이 물체의 현재 상태. 자, 스케일 X로 간 거 0. 0 하면 안 되고 1. Y도 1. 자, 로테이션 0도. 자, 요거 0도 하면 자,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자, 물체를 선택해서 그 물체의 현재 값을 다시 설정해서 자, 위치를 바꿔주고 크기를 바꿔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자,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요 창은 항상 띄워놓으면 이제 화면이 너무 좁으니까, 자, 얘를 좀 띄웠다, 이거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자, 얘를 키보드에서 N자 키를 눌러주시면 얘가 열렸다 닫혔다 해요. 단축키로. N자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N자 키를 눌러주시면 사이드바를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떠한 모양을 만들 때는 기본 도형체를 만들어 놓고 걔를 이제 수정하고 편집해서 내가 모양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수정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기본
지금 현재 기본 도형체 만드는 건 아까 그거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크기 조절하고 다 되니까. 자, 수정을 하겠다. 내가 이 물체를 수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수정을 하는 거는 세 가지 단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을 수정할 수 있고 선을 수정할 수 있고 면을 수정할 수 있어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요. 선들을 연결하면 면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좌측 상단에 보면 여기에 자, 이렇게 메뉴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가 오브젝트 모드라는 메뉴예요. 오브젝트 모드. 지금 현재 상태가. 자, 물체를 기본 도형체를 만드는 상태가 오브젝트 모드예요. 그리고 자, 여기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자, 에디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에디트 모드로 가면 얘가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 위에 나오는 메뉴들도 바뀌어요. 그리고 자, 에디트 모드로 갔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점 선택 모드, 선 선택 모드, 자, 면 선택 모드예요. 점 수정, 선 수정, 면 수정. 점을 수정할 거냐, 선을 수정할 거냐, 면을 수정할 거냐. 자, 지금 점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점을 선택해서 얘를 move, 자, 이동시키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자,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요. 자, 하나가 아니라 점을 자,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자, 이 점 두 개를 선택하면 이 점 두 개와 이 선도 같이 선택이 돼요. 점과 점을 연결한 게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를 움직이면 자,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선 선택, 선 선택 상태로 바꾸면 점은 사라져요. 자, 점은 사라지는데 대신 얘는 자, 이렇게 선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들만 이런 식으로. 자, 선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선을 선택하고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모양이 이렇게 또 변할 수도 있겠죠. 자, 면 선택으로 가면 자, 면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면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면을 움직이면 자, 모양이 또 이렇게 변하죠. 물론 스케일로 줄여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줄여지기도 하죠. 자, 뭐 로테이트, 자, 회전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양이 또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 move, rotate, scale은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에디트 모드에서는 점이나 선이나 면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물체 전체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차이점은 이제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전환을. 자, 얘를 오브젝트 모드. 자, 요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물체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자, 탭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탭키를 눌러주시면 에디트 모드로 바뀌어요. 자, 탭키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뀌고. 자, 탭키가 전환키라고 보시면 돼요.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키다.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한 자, 요 중심이 물체 밖에 엉뚱한 곳에 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면 선택으로 얘를 다 선택했어요. 점 선택을 해서 다 선택해도 되고 어쨌든 다 선택했어. 자, 무브. 자, 얘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데 물체는 여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에디트 모드에서 물체를 다 선택하고 움직이면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가 움직여버려요. 자, 그리고 얘를 오브젝트 모드 가갖고 이거 로테이트 시키면 자,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중심이 물체 밖에 있어도. 그러니까 물체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에디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에서 움직이셔야지 중심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편집을 하는데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자, 편집을 하는데 좀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볼 거예요. 많이 쓰는 것들. 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루프컷이라는 게 있어요. 루프컷. 자, 루프컷이란 메뉴가 있는데 자, 저 루프컷이란 메뉴는 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뭐가요? 아, 왼쪽에 뭐 안 떠가지고. 왼쪽이 메뉴가 안 뜬다고요? 네. 일단 이제 됐어요. 응.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로 키보드에서 자, T자 키를 눌러버리면 메뉴 숨어요. 키보드에서 T자 키를 누르면 좌측 메뉴가 숨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화살표 있죠? 자, 요거 눌러야지만 나와요. 여기에서처럼. 그러니까 좌측 메뉴 숨겼다 열었다는 T자 키, 우측에 사이드 메뉴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N자 키. 자, 요 두 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건 기억 안 하더라도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메뉴가 사라졌을 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가야지만 자, 요 밑에 있는 요런 메뉴들이 다 떠요. 에디트 모드에서만 쓰는 메뉴예요. 얘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못 써요. 없어요. 메뉴가. 자, 그 중에서 자, 여기 루프컷이라는 요 메뉴부터 봅시다. 많이 쓰는 거. 오늘 많이 쓰는 거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세 가지만 먼저 볼게요. 루프컷이라는 게 있는데 자, 루프컷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자, 여기를 잘랐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동각이 나겠죠? 그럼 여기 면이 하나 생기죠? 근데 잘랐는데 얘가 잘라지진 않고 면만 여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엣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 마디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그게 루프컷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루프 컷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 선이 나와요. 자,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 원하는 위치. 자, 원하는 위치 여기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추가가 되죠. 자, 여기서 자, 셀렉트 툴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 그럼 점이 또 생성이 되죠. 자, 여기 마디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원래 점들이 없었는데 점을 추가해서 모양을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얘네들을 선택을 해갖고 자, 얘를 내가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처럼 만들고 싶다. 그럼 얘를 스케일로 줄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고 자, 얘를 무브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런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큐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시 그리고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자, 면을 자, 여기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스케일로 자, 줄일게요. 그래서 자, 아랫부분을 만들었어요. 모양을. 자, 윗부분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걸 만들면 되죠. 만들어서 붙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 요런 게 있어요. 자, 요런 명령어가 있어요. 익스트루드란 명령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란 명령어는 돌출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돌출시키다. 그래서 자, 조심할 거는 점이나 선이나 면을 다 돌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점을 돌출시키면 점이 돌출되면서 얘가 튀어나오니까 뭐가 생기냐면 선이 생겨요. 선을 돌출시키면 얘가 돌출되면서 면이 생겨요. 면을 돌출시키면 얘가 돌출되면서 물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자, 요 위에 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자,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돌출을 시켜요. 그럼 물체가 돌출됐죠. 자, 여기서 이만큼 더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마디 넣은 것처럼 또 마디가 생겼죠. 자, 위에 면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로 자, 다시 키워요. 그러면 이런 모양 또 만들 수 있죠. 똑같이. 그러니까 자, 얘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거는 뭐 자기가 명령어 쓰기 편한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 때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자, 만드는 모양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쓰기 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즉, 블렌더는 정답은 없어요. 무슨 방법을 쓰든 내가 원하는 모양만 만들면 돼요. 근데 그 원하는 모양을 좀 쉽게 편하게 만들 거냐, 좀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 거냐는 작업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명령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렌더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분만 알아도 뭐 내가 작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많이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것 뿐이지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블렌더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블렌더가 쓰기 쉽고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몇 가지 명령어만 알아도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또, 자, 이런 거를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에디트 모드에서 자, 이번에는 여기 이런 명령이 있어요. 이런 거. inset face라는 명령이 있어요. inset face. 자, 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면 모양대로 면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사각형. 자, 얘를 요 안쪽에다가 자, 요렇게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래서 면을 이렇게 쪼개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경우. 자, 얘를 자, 인셋 해서 요거를 잠깐만. 인셋 페이스 맞는데? 왜 안 돼? 뭐가 안 나와. 막대기 같은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또 뭐가 왜 안 나오냐. 저기 위에 더 꺼진 것 같아. 기즈모? 잠깐만요. 이거 면. 이거 말하시는 기즈모. 꺼졌다고요? 이게 단축키로는 지금 되는데 인셋하면 아까 익스트루드처럼 막대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처럼 인셋을 했을 때도 막대기가 나오는데 명령어가 여기서는 안 나오네 지금. 왜 막대기가 안 나오지? 그냥 표현이 되네. 선택을 하고 자, 여기다 마우스 놓고 자, 마우스 좌측 버튼 누르고 자, 얘를 움직이면 자, 이렇게 안쪽으로 자, 면이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안에 면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inset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자, 요거를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보면 자,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여기서 자, 스케일로 줄여갖고 자, 이렇게 줄였어요. 자, 다시 인셋.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자, 파인 것 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자, 스케일로 줄이면 자,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파낸 형태의 모양도. 자, 익스트루드가 밖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형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모델링 할 때 다른 명령어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 주로 쓰는 게 루프컷, 인셋, 익스트루드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손에 잘 익히셔야 되는데, 자, 지금 설명한 건 제가 여기 있는 아이콘을 쓰면서 아이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건데, 자, 보통은 조금 이 개념이 익숙해지면 단축키를 쓰세요. 단축키를 써야지 좀 더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얘를 자, 큐브 해가지고 자, 이제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책상 같은 모양을 하나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상판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자, 스케일로 자, 일단은 치수 무시하고 모양만 만들게요. 자, 상판 요 정도. 거기에 자, 조금 옆으로 길쭉하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자, 루프컷으로 자, 요 루프컷으로 쓸 건데, 자, 루프컷의 단축키는 컨트롤 R이에요. 컨트롤 R. 자, 요걸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요 상태에서 컨트롤 R 누르시면 루프컷이 돼요. 자, 여기서 컨트롤 R, 자, 마우스 좌측 버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이거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쯤 가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해주시면 자, 여기에다 루프컷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요걸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고, 자, 익스트루드의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2예요. 알파벳 2. 자, 익스트루드 위로.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책상 상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자, 옆에 모양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옆에 모양은 자, 다시 여기서 큐브 하나 만들어서 자, 스케일을 줄이고 자, 무브 자, 밑으로 내리면 자, 옆에서 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최대한 맞출게요. 지금 여기 맞추려면 또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자, 일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맞춰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쪽에다가 얘와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로 사이즈 얼마, 세로 사이즈 얼마, 높이 얼마 내가 주어진 치수를 알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줄이고 느리고 해서 모양 만들었죠. 그러니까 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여기서 또 만들려면 못해요. 눈대중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똑같은 걸 정확히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얘와 똑같은 걸 여기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 얘를 하나 복사하면 돼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을 하나 복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블렌더에서 카피 명령어가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블렌더에서는 자, 어떻게 하느냐? 요거 선택하고요. 요 상태에서 자, Shift 키 누르고 키보드에서 D자 키를 눌러주면 자, 복사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X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움직여요. 마구잡이로. 자, 그대로 수평으로 움직이면 딱 맞추기가 편한데 자,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움직이니까 여기 가서 또 맞추려면 또 더 힘들어요. 자, 다시 ESC 키로 취소. 자, 다시 선택을 할게요. 자, 셀렉트 툴로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키보드에서 D자 키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근데 복사가 되면서 자, 마우스에 뭐가 되냐면 move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자, 복사한 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동을 시키는데 X방향이냐 Y방향이냐 Z방향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움직여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X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싶다. 또는 Y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뭐 Z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X, Y, Z X방향, Y방향, Z방향에서 X를 눌러주면 자, X방향으로만 움직여요. Y로 안 움직이고 Z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X방향으로 고정. 그래서 자, 여기다가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놓으시면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컴퓨터 놓는 부분이 있고 여기 있으니까 얘를 자, Shift D 자, X방향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컴퓨터 놓는 부분. 자, 이렇게 만들면 됐겠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막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막힌 부분 하나 만들어야죠. 그럼 얘를 자, 여기다가 다시 하나 만드셔도 되고 자, 얘를 이용해도 되죠. 자, 요거 이용해 볼까요? 자, 여기서 얘를 자, Shift D X방향 자,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얘를 자, 위에서 보고 자, 요거 로테이트 자, 90도 회전시키면 자, 90도만큼 돌겠죠. 자, 요거 무브 Y 방향으로만 자, 여기다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스케일러 자, 조금 더 키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자, Z 방향으로 좀 줄여주셔야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뒤에 판 조금 막혀 있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이제 판의 형태, 육면체의 형태로만 모양을 만들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일단은 크기를 잡기가 조금 애매해서 임의로 만들었는데 자,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좋냐 하면 지금은 임의로 만들긴 했는데 자, 책상의 크기는 전체 크기는 정해져 있죠. 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근데 거기에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은 이 두께, 이 상판 두께, 뭐 다리 두께 이런 것들은 이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몇 미리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조금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책상의 전체 크기는 같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 크기가 뭐냐? 자, 여기서 큐브 하나 만들어서 자, 얘를 자, 사이드 N 열어서 여기서 자, X가 얼마? 예를 들어서 X가 뭐 5다. 자, Y가 2.5다. 뭐 Z가 3이다. 그러면 자, 여기 책상 높이다 그러면 자, 그냥 크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드는 모양을 저 크기에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크기가 맞겠죠. 자,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높이 값과 가로 값과 세로 값을 못 맞춰요.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상판 높이 값을 계산해서 맞추고 다리 값 계산해서 내가 길이 맞추고 일일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한 사람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대부분이 그렇게 만들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체 하나 만들었는데 치수값을 일일이 내가 적어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얼마 그거를 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럼 상판 높이 약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서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고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자, 다시 모디피어 요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add 그 다음에 generate 그리고 subdivision surface 요게 1번, 자, 요게 2번, 자, 여기가 3번, 자, 여기가 4번. 그래서, 자, 요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택할 건 Subdivision Surface라는 명령어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Subdivision Surface라는 명령을 주니까. 그러면서 자, 여기서 자, 여기에 보면
레벨 뷰포트 렌더라는 옵션이 있고 여기 숫자가 있어요. 자, 레벨 뷰포트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의 레벨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자 2나 3으로 바꿔주면, 수치를 높여주면 얘가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또 왜 눌렸냐? 어떤 거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요게 어떤 원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얘는 얘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한번 줄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원래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이런 모양이었을 때 얘가 자, 레벨 1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자, 레벨 2로 가면 자, 이렇게 돼요. 자, 레벨 3로 가면 자, 이렇게 돼요. 점점 부드러운 형태가 표현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모서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마디가 없어요. 마디가 없을 때, 자, 이거하고 중간, 이 점과 이 점의 중간을 자,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이 하나 추가가 돼서 자,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1단계. 자, 2단계는 자, 요 점과 요 점의 중간, 요 점과 요 점의 중간에서 점이 하나씩 더 들어가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3단계는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여기 중간에서 더 점이 많이 추가되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레벨 값이 늘어날수록 자, 각진 부분을 둥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라는 명령어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거. 자, 그럼 두 가지를 볼게요, 이번에는. 자, 하나는 그냥 있고, 하나는 자, 루프컷으로 자, 이렇게 나눴어요, 면을. 자, 면을 더 나눴어, 이렇게. 자, 얘는 그냥 있고. 자, 이랬을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1단계를 주면 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요. 모양이 달라져요. 자, 왜? 얘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마디가 하나 있죠. 자, 얘는 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여기 중간 여기, 여기서 여기 중간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건데 자, 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여기만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평평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게 얘하고 달라요. 얘하고 중간에 마디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자, 요 점을 자, 무브 만약에 자, 요렇게 갖다 놨다. 자, 요 점을 요 점을 무브 자, 요렇게 갖다 놨다.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얘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줘버리면 자,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 요런 중간에 마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둥그러지는 부분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요 컵, 자, 요 컵을 보면 지금 밑에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뭐 이렇게 거의 깔때기처럼 비싼 무늬 투기처럼 돼 있어서 이 컵을 세워놓을래야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다가 루프 컷을 써서 자, 얘를 최대한 줄여요. 그러면 여기가 아주 라운딩이 살짝만 일어나겠죠. 그러면 자, 밑에 부분을 세워놓을 수 있는 컵을 세워놓을 수 있는 밑부분이 평평한 형태가 표현이 되겠죠. 자, 위에도 여기가 라운딩이 너무 심하게 들어갔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여기다가도 자, 루프 컷으로 요거를 줄여주면 최대한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겠죠. 라운딩이 살짝만 여기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럼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루프 컷으로 한 번 더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내부도 마찬가지로 내부도 이러니까 여기서 자, 루프 컷 주시면 뭐 이렇게 모양이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컵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접시 같은 모양을 내가 만든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접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실린더 같은 걸 이용해서 자 스케일로 주시고 얇게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브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모델링하기 불편하니까 빼서 할게요. 밑에 부분을 보기 위해서. 자 밑에 자 얘를 오브젝트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이 면을 선택해 갖고 자 인셋으로 이렇게 조금 주시고 자 이거를 자 무브 자 무브를 해서 밑으로 Z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살짝 밑으로. 자 여기도 인셋으로 자, 무브 Z 방향으로 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익스트로 들어갈게요. 안쪽으로.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되죠. 이 테두리 자, 이 테두리 선들을 선택을 해서 자, 요것도 스케일로 조금 더 벌려주시면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엑스레이 모드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자, 요것도 무브 조금 더 위로 올려주셔도 되고 자, 여기도 너무 그러니까 자, 루프 컷으로 여기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자, 요거 스케일로 좀 줄여주시면 뭐 이런 형태로 모양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접시 형태의 모양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너무 얇게 됐는데 자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좀 조절을 더 해볼까요? 자 일단은 밑에 부분이 이상해요. 자 모서리 부분은 괜찮은데 밑에 부분이 이상해. 그래서 얘를 에디트 모드에서 자, 요 밑면을 선택하고 여기에 인셋으로 면을 조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자, 모서리 부분이 여기가 조금 더 살아나죠. 이렇게. 자, 여기도 인셋으로 살짝만 조금만
그러면 자 이렇게 접시 부분의 움푹 부분이 조금 더 살아나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모양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란 걸 이용해서 둥그런 형태의 느낌을 좀 더 추가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